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 미리 집에 준비해 두면 좋은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상비약을 구매할 때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약을 구매하실 때 약사님에게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앓고 있는 질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비약을 구매하실 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비약을 내가 얼마간 복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변비약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복용해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권장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마다 상비약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비약을 먹고 증상이 얼마간 해소가 안 되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그 불편 증상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비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경험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변비약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변비가 생겼을 때 약국에 가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변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식욕 부진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변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약국에 가서 상담하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어르신들이 구비하면 좋은 상비약은 3종류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해열 진통제, 두 번째는 소화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파스입니다. 첫 번째 상비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비약은 해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열과 통증을 내리는 데 효과가 좋은 해열 진통제와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은 소염 진통제로 나눠지는데요. 물론 이 소염 진통제도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소염 진통제는 어르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주 복용하시게 되면은 위나 장의 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서요.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점막이 약해지는 노인분들한테 상비약으로는 해열 진통제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해열 진통제는 감기 초기에 나타나는 열이나 근육통 같은 것도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초기에 감기약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비약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는 우리의 위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 위장 기능 향상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로 물약 형태로 된 것들이 위장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약이나 캡슐 이런 걸로 된 것이 음식의 소화를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비약을 구매하실 때 추천 대상을 좀 나눠드리면 평소에 치아나 잇몸 안 좋아서 음식을 내가 제대로 씹지 못한다. 그래서 소화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알약이나 캡슐로 된 소화효소제 형태의 소화제를 권장드리고요. 근데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럴 때에는 위장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액상 형태의 소화제를 구비해 두시면 조금 편안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소화제는 아시겠지만 복용하자마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 가서 상담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파스입니다. 파스는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자주 사용하시는 약인데요. 물론 부종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하다라고 할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관절의 염증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되면 그 가까운 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뭐 친구분하고 너무 산책을 많이 했다라든지 뭐 이제 바깥에 시장을 좀 다녀와서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정도일 때에는 파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파스가 사용법이 너무 간단해서 뭐 주의할 게 있나 싶으실 텐데 파스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파스를 붙이고 난 후에 뭐 이렇게 가렵거나 따갑다라고 하면 바로 파스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약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파스가 피부에 붙이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접착제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 접착 성분이나 파스의 재질 자체에 의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떼주시는 게 맞아요. 괜히 오래 두다가 나중에 피부 알러지 치료하느라고 약 더 복용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스를 붙이고 뜨거운 찜질을 하지는 말아주세요. 특히 도톰해서 이제 따뜻한 느낌 나는 파스가 있어요. 그거 위에다가 바로 또 찜질을 하시면 이 피부가 자극받아서 붉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찜질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찜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파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상비약을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구매하실 때 어르신들 복용하는 약 말씀드리면 안전하게 구매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미처 상비약을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시면 뭐 열을 내리는 해열 진통제, 소화제, 뭐 종합 감기약 이 정도는 하루 먹을 수 있는 거는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편의점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는 감안하셔야 되니까 시간 되실 때 약국에서 상비약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 세 가지 외에도 혹시나 필요할까 하고 사놓은 상비약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개봉한 적은 없는데 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무조건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셔야 돼요. 가까운 동사무소나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효과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깝더라도 폐기의약품에 버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럼 개봉한 약의 유효기간은 어떨까요? 진통제나 뭐 소화제처럼 하나씩 포장돼 있는 건 호일을 개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자 바깥에 써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약 위에 찍혀있는 유효기간이 찍혀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알아보기가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비약은 꼭 설명서가 있는 약 상자와 함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한 의약품은 개봉하기 전 의약품처럼 안전한 사용 기간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연고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연고나 크림은 한번 개봉하면 오염될 위험이 커요. 그래서 개봉하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연고 크림 같은 거는 개봉하실 때 날짜를 바깥에 적어 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안약이나 코에 뿌리는 약 같은 경우는 이 점막에 직접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봉하시고서 이제 1개월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비약을 폐기할 때에는 꼭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약은 이제 일반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시게 되면 하천이나 토양에 남아서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이제 식수나 동식물을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버리실 때에는 꼭 폐의약품에 버려주시는데 이때 몇 가지를 지켜주시면은 이 관리가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약은 포장을 그게 분리하시고 내용물만 배출해 주시고요. 가루약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퍼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버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럽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병이 되게 많잖아요. 이건 좀 한 병에 모아서 버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프레이 형태는 굳이 구멍 뚫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배출해 주셔도 폐기가 가능합니다. 상비약을 보관할 때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처방받은 의약품도 마찬가지인데 약국에서 약사가 냉장고에 넣으세요 라고 말한 약이 아니면 모든 약은
햇빛이 비치지 않고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냉장고는 습기도 많고 음식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슐린, 주사 같은 것처럼 차가운 온도가 필요한 거는 냉장고에 넣으라고 말씀드리지만 약한테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에 넣는다고 유효기간이 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납장이나 식탁이나 책상 이런 데 보관하시면 좋겠고, 냉장실도 안 되고 냉동실도 둘 다 안 돼요. 냉장고에 넣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상비약을 구비하면 좋은 것들, 상비약을 활용하실 때 기억하면 좋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3화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복용하는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